부동산 글로벌 투자 기업들은 서울 부동산이 아직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끼리의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말도 못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폭락 상황이 오면은 그 감당은 나중에 국민들, 특히 서울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감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고요.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매매가 또한 하락하는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사상 최대로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50%, 60% 마이너스 떨어질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폭락론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락의 결과는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되는 만큼 그 충격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과연 폭락이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건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폭락 시나리오에 앞서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그래프로 살펴보면은요. 자, 20년 동안 집값 추이를 살펴보면은요. 자, 지금 22년도, 그러니까 언제냐?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코로나 시기였죠. 이때 이제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저금리 기조가 이제 장기화가 됐던 사상 최저의 저금리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이제 2024년 지금은 굉장히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올해도 굉장히 좀 이 하락폭을 키우는 와중에서도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지수가 100이 넘기 때문에 아직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보다는 살려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서울은 오히려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98.56으로 전국은 93.61%다. 이래서 지역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요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집값이 폭락하는 시나리오처럼 유튜브에 뭐 엄청난 썸네일, 자극적인 썸네일처럼 50% 60%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본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세계 주요 10대 도시보다 저평가가 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니지만 외국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글로벌 투자 기업들은 서울 부동산이 아직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매수 비중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0년도까지는 그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고 나서 2020년까지는 그나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셧다운이었죠. 이제 국경의 문을 걸어 닫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셧다운 속에서 2021년도부터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14억 인구 대국이죠. 중국 자본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주로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중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미국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투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 계속해서 중국 자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외국인 매수 비중을 살펴보면은요, 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3년도, 24년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14억 인구.
중국이 14억 인구죠. 우리나라는 5,200만 인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약소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리커창 전 총리가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도 월 20만 원도 못 버는 인구가 6억 명이다. 중국에. 그만큼 중국의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높다라고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문제는요.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 인구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습니다. 5,200만 인구보다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중국 가서 사업하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아도 14억 개를 팔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중국 인구가 그만큼 대국인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 롯데타워에 있는 시그니엘,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380억, 뭐 400억 하는 것들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매입을 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백만장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백만장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또 해외로 기회가 되면은 해외로 이제 투자를 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유출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원래는 국법으로 외국으로 자본을 유출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인맥이라든가 친인척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로 인해서 외국으로 자본을 유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 자체도 주담대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대림동 굉장히 뭐 거기가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거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아시죠. 거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건물주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자금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뭐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막대 그래프도 있고 한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좀 연구가 있는데요. 토론토랑 그 이제 밴쿠버 쪽에 있는데, 밴쿠버의 다운타운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임대나 매매, 물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인들이 집을 사가지고 비워놓게 되면은 벌금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한테 거래를 못하게 이제 막아놨는데, 밴쿠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뭐 고급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억, 8억에서 10억 하던 것들이 중국인들이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또 중국인들한테 팝니다. 그러면은 15억 정도에 팔고요. 그 15억에 산 중국인들은 또 중국인들한테 20억에 팔고, 또 20억에 산 중국인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중국인들한테 30억에 팝니다. 자, 이렇게 몇 번 거래를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끼리의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말도 못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위주로 말도 못하게 폭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캐나다 당국에서는 중국인의 이 특정 도시를 지정을 해서 중국인들을 매수를 아예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금지시켰다라고 해도 그 올라간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고요. 그 떨어진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3배, 4배 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여기에서 30%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도 기존 금액보다 훨씬 높게 지불을 하고 내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이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만약에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외국인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개방돼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캐나다에 대한 뭐 경험적으로 제가 요거는 실질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건 일부의 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 자본이 주요 선진국들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캐나다 토론토나 웰링턴이나 서울, 해밀턴, 뭐 시애틀, 홍콩, 빅토리아, 웬만한 도시들이 중국 자본이 자본 잠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사모펀드라든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외국 자본들이 외국의 부동산 거대 공룡 기업들이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죠. 서울이 아직까지 저평가됐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인 괴리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고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소득 대비 너무 비싸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래도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고 그 안에서도 서울 수도권은 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외국 자본이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0조가 넘는 글로벌 부동산 기업,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 이제 한국에 기업형 임대 사업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국에 또 프루덴셜, 우리한테는 보험회사로 유명하죠. 프루덴셜의 이제 부동산 계열사인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60조가 넘는 이 글로벌 부동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을 하려고 올해 상반기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위 기업인 SK렌트카. SK렌트카가 중국 사모펀드에 넘어갔죠. 근데 그 사모펀드가 1위인 롯데렌탈까지 이제 인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뭐 롯데렌탈에서는 집회를 하고 뭐 이 난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1위, 2위 기업인 렌트카 회사가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자본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나라로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또한 이게 하락이 되거나 약간의 위험성,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폭락 상황이 오면은 그 감당은 나중에 5년 뒤, 7년 뒤에는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서울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감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규제가 많아질 거고 옥죄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서민 경제, 특히 자영업 경제 1,9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또 탄핵 청구,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또한 당연히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고요. 또 9만 건 넘는 경매 물건이 쌓여 있고요. 그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의 경매 물건을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중에도 저 또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모습은 저도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 적응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시장에 적응하는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하락을 해야지 이게 한 번에 뭐 40%, 50%, 60% 폭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개인적인 바람이겠지만 이렇게 다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소망을 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특히 서울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국민들은 환호를 할 것인가? 잘 됐다. 이러니까 이제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환호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뒤에 더 힘든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뭐 제 개인의 바람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의 바람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조금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